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제안자 이종권입니다. 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웰라이프 새로운 제안입니다. 제안 목적은 미리 나눠드린 프린트를 좀 확인하시고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PT 설명할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제안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 2, 3번 있어요. 세 가지 주체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의 배경에는 국가, 기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라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위에 3주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국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화가 많이 있었죠. 요즘에 말하는 그 탈시설 정치 그 로드맵처럼 국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기업들은 현재의 경쟁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알아보는 그런 눈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쓰게 됐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든 뭐 자기네들 그 기업들도 알아보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장애인 가정이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팬티를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장애인 가족들이 자신들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다 포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굉장히 컸고요. 그런 큰 고충이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안전망으로 지켜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일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도 그리고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모든 장애 사업에 대해서 개인들도 조금씩은 알아가고 계신다고 보게 된 거죠. 그런 이 세 가지 그 배경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제안 드릴 그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나빠지거나 다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로 저는 일단 나빠진 쪽은 그 이제 직접 그 식당, 그러니까 대형 식당 같이 소상공인도 포함되겠지만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과 호텔 숙박업 그리고 땡땡땡 이곳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진 곳은 배달 식당, 배달앱 같은 그런 경우도 오히려 더 좋았다고 하죠. 그리고 무인화, 키오스크가 굉장히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잘 적응하기 어려워하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그런 그 새로운 세계관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구덴베드는 상하로 서로 연관이 있는 지목이었어요.
제가 저기 숨겨놓은 땡땡땡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거기에다가 복지관이라는 답을 써놨습니다. 그럼 복지관은 왜 배드로 지목을 했을까요? 복지관은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문을 닫 그러니까 폐쇄를 그러니까 일단 출입 금지를 한다고 해도 영업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자처럼 그렇게 큰 그 부담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 저는 요번에 복지관이나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곳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상황 때문에 식당이 문을 닫고 노래방이 문을 닫고 그러는 것은 그것을 그러니까 그 감내할 만한 능력이 그 이제 이용자 쪽에서 봤을 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예 코로나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까지도 무조건 오지 마세요. 이거는 질병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차단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회의 방치행위로 저는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제안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제안의 이름은 맨투맨 하우스입니다. 자, 제안명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제안은 맨투맨 하우스를 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맨투맨 하우스의 설명 방법은 구성 요소, 책임 범위, 예상 가치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맨투맨 하우스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서 당사자와 해당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기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 및 재가장애인 어느 누구든지 지금 뭐 본인이 원하거나 가족이 원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입주가 가능하게 한 형태로는 쉐어하우스의 형태가 될 거예요. 아마 더 쉐어하우스보다도 더 간단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같은 집에 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같은 집에 산다는 건 장애인 입장에서 자기가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도 보면 그 이용인과의 이용인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용인을 지원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결국에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인컴, 소득을 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맨투맨 하우스는 민간 주도형 신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투맨 하우스의 구성 요소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있고요. 건물주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이렇게 그러니까 세 명이라기보다는 세 그룹이 맨투맨 하우스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지어주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아무래도 그 좀 처음엔 어렵겠지만 나중에 형태를 가지자 보면 아무래도 이 건물주가 장애인 부모들이 좀 펀딩을 해서 그러니까 모금을 해서 건물을 짓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장애인 가족 간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간에는 월세 계약을 하고 거기 그 건물에 아까도 앞선 화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과 동수 혹은 동수보다 더 많은 활동지원사가 건물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월세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하고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이용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장애인과 그 월세 계약만 하고 월세만 받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군데 더 추가를 시키자라고 하면 주관 인증 협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사도 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집을 해야 되고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활동지원 바우처 시간 획득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인증협회는 그 장애인 가족 건물주 활동지원사 뭐 세 군데를 다 서포트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증이란 말이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맨투맨 하우스는 저는 한 곳만 이렇게 딱 지어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 나중에 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진행이 돼서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협회가 주관을 해서 좀 뭐 정관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그 협회 말을 제가 들어야 되겠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저의 구상만 있기 때문에 제 구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은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해서 뭔가 좀 돼가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어디선가 좀 따라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좀 더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우리 맨투맨 하우스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리고 해썹 그 식음료 같은 경우나 음식 같은 경우에 해썹 마크처럼 우리도 무슨 뭐 인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관 인증 협회를 넣었고요. 제가 이 PT를 만들기 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이제 좀 같이 하셨던 한국 신경발달 장애인 정보협회 그 협회 쪽에서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 범위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조금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장애인 가족과 주관인증협회 그리고 건물주 활동지원사 4개의 그룹이 있는데 장애인 가족의 경우에는 일단은 책임은 본인이 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물주와 월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세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좀 맨투맨 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장애인 당사자가 맨투맨 하우스에 입주를 한 다음에 활동지원사가 붙어서 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을 할 때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좀 적응을 못한다든가 싫다든가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뭐 우리가 뭐 다른 세입자를 데려다 놓고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있는 동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본인 책임인 거고 나가는 것도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 점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이야 월세 잘 내시고 뭐 도와주는 활동지원사와 같이 있는 동료분들하고 잘 지내주시는 뭐 그런 정도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건물주에게 월세는 매달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활동지원사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면서 그 장애인이 같은 집에 있는다. 그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활동지원사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수입으로 월세는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주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양쪽에서 월세를 받죠. 월세를 받으면 그 월세를 가지고 건물을 운영 관리하시는 그런 책임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인증협회는 활동지원사 이제 양성도 있고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뭐 지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물주에 대해서도 다른 건물주분이 또 이제 또 한 군데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니까 좀 많이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책임을 갖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상 가치입니다. 맨투맨 하우스가 생기게 되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정부가 2021년 8월 달에 그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시책을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그 시책이 뭐 정해진 대로 좀 잘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발달장애인 뭐 국가책임제 그런 것처럼 사실상 정부에서 정해진 정책을 그거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아서 하다가 좌초되는 경우도 많고 지지부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저희는 그 민간주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주도형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 저쪽은 그래도 뭘 어떻게 해서 뭐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욕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정부 시책의 촉구 효과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및 그 해당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뭐 제가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긴 한데 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제가 장애인도 사실상 집에서는 우리끼리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솔직하게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은 못 들어요. 그래서 아예 나와서 개인이 그냥 혼자 사시면서 그 서비스 받는 사람,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라. 그런 활동지원사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창의성 언박싱 효과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그 활동지원사를 그러니까 장애인과 동수 혹은
동수 이상의 활동 지원사가 이 맨투맨 하우스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장애인 중에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활동 지원사를 많이 그 양성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 양성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나이 또래가 활동 지원사를 같이 해주시는, 저도 지금 사실상 활동 지원사가 그 이제 연합회나 이렇게 가보면 제가 약간은 젊은 축에 들어가는데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활동 지원사 업무를 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가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그 업무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청년이 저희 맨투맨 하우스에 들어와서 주거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직주, 이거는 직주 접근성이 아니라 직주가 붙어 있는 형태죠. 그런 형태이다 보니 시간도 좀 많이 남을 것이고 그 시간에 뭐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인구 문제 대안 제시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 장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는 지금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저기 지방정부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지자체 내에서 있는 청년 인구들이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저는 맨투맨 하우스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